근데 이 사람이요, 이거를 거부권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네. 책무가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국민들이 그 논란 속에서 더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이제 거부권 왜 행사하지 그럴까요? 저는요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답이 나왔는데 이미. 왜 말씀 들은 다음에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답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이제 그래요? 제가 갖는 답이 나왔다 이런 얘기니까. 네. 이 사람이 첫 번째로는 내란 사태에서 본인도 떳떳한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예, 떳떳한 게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거고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면서 뭔가 자기가 그 빠져나갈 뭔가 국리를 계속 찾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은 그 칼끝이 본인한테까지 명백하게 올 것이 뭔가 확실하게 있다. 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이 사람이 한마디로 코가 걸리거나 어디가 캥기는 것이 분명히 뭐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네. 않은 이상 아니 본인 당장 체포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뭐 내란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럼 제가 좀 말하는 답 고급스럽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일반적인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 이거. 아 기획재정부 장관 네. 김용 의원이 네. 줬다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난파선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한 명씩 뛰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쵸. 마치 윤석열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김용현은 그 국무위원 중에 찬성한 국민이 있었다 그랬는데 얘기했고. 찬성한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반대했다라고 다 서로. 네, 맞아요. 그리고 경찰 가서 다 반대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진술들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씩 또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경찰 조사에서 이러이러 했다라고. 그 내용들이 뭐냐면 다 난파선에 뛰어내리는 내용이에요. 네. 비상계엄 그거 통치행위 아니다. 네네. 얘기고 나는 반대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상민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상민은 가관이죠 지금 하는 얘기가. 가관이죠. 네. 네. 근데 최상목은요? 최상목도 이걸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쪽지를. A4 용지 한 장짜리. 네. 받았는데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예비비를 설치했다. 그날 10시 그러니까 비상계엄 네. 상황이면 뭐예요? 엄청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 군인들이 바로 밤에 국회 봉사하러 갔고 네. 그럼 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녁에 이 쪽지를 줬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받아놓고 저 호주머니에 받아놓고 네.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냥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 이거예요. 이후에 F4 회의를 열었다라는 보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거를 예비비를 조속관실 충분히 갖고 보고할 것 돼 있잖아요. 네네, 보고할 것. 그리고 완전 차단하고 예산 편성할 것. 네. 이거는 할 것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부총리잖아요. 부총리. 이걸 이렇게 것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와 윤석열밖에 없어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밖에 한덕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할 사람은 못 되죠. 네. 그다음 윤석열이 직접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이 직접 줬다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최상목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받아놓고? 뭔가 시도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지시를 했겠죠. 이상민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민도 지금 미스테리예요.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도가 네, 맞아요. 난파선에 뛰어내리고 있는데 근데 실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소방청장. 그렇죠. 언론사 단수하라고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저는 최상목한테 누군가 지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최상목이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권한대행이니까 다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데 네. 특검을 하면 그 부분을 조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검을 하면 수사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검찰은 뭘만 했냐면 오려내듯이 윤석열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그리고 직접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그 직접 개선만 딱 도려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네. 안 가서 직접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딱 직접 도려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특검법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 대상이. 그렇죠.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발본색원 하듯이 네. 내란에 가담한 사람 경중을 가려서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말단에 네. 그 위에 이제 그 지휘관들이 시켜가지고 국회 봉사로 가가지고 명령 듣고 간 사람들은 뭐 가담은 했지만 그 네. 사람들의 이제 경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위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갖는 책임과 네. 말단이 갖는 책임의 경중이 네네. 있잖아요. 이 경중을 가려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내란 특검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것도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야당이 함께 또 탄핵을 하게 된다면은 최상목한테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또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있지만 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까지 네. 탄핵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최상목 대행도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네. 봐요. 네. 맞다고 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아도 정무적 판단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탄핵을 하고 난 네. 다음에는 새로운 국면이 다시 한번 전환이 될 수가 있고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증언이 나온다면은요 또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국회 야당에서는 야당의 몫을 그냥 충실하게 해가는 것이 맞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해서라도 이게 국정이 빨리 안정화된다면 이 방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일부는 우리 너무 탄핵하면은 우리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지도부 측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고 해결을 빨리 끝내야 된다. 해결을 빨리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네. 탄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탄핵이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대선 기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모르지만 대선 기간에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곧 나온다고 보잖아요. 2월 네. 빠르면 2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8차 변론까지 다 잡혀 있잖아요. 2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네. 특히 이제 8대 뒷부분에 0으로 얘기 나오지만 9대 0이나 4일날 5차 변론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이날의 하이라이트예요. 4일날. 예. 4일날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날 딱 보면 국민들조차도 다 알아요. 라이브를 어떻게 본지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브로 보셔야 됩니다. 라이브 유튜브 방송 봐야죠. 네. 하여튼 이제 왜 하이라이트인지 뒷부분에 와서 얘기 드리고. 그래요? 네. 기대되는데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아실 꼭 거예요. 뒤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 좀 얘기하다가 이제 뒤로 갔는데 네. 최상목 좀 어쨌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 탄핵은 그렇게 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탄핵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 행동이 너무 비겁하거든요. 기회주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문건을 받은 부분도 명확하게 또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뭐뭐 할 것.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돼야 돼요. 네. 그 윤석열이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네.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 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최상목이 지금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당시 맞아요. 특검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부메랑처럼 본인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지금 계속해서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면 많이 수사기관도 축소가 됐고 대상도 축소를 했죠. 외환죄도 좀 빠졌는데 네네. 이제 하다가 보면 인지되는 것들 있잖아요. 범죄가 인지되는 거. 네. 하다가 보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내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관련이 안 된 걸로 봤는데 이게 확단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인지가 특검해야 되는 돼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됩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 인지 사건 수사하게끔 되는 게 원래 특검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수사하다가
인지되는 거. 근데 이제 뭐냐면 인지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막 특검이 막 방대하게 할 줄을 못해요. 네, 맞아요. 수사기관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검찰처럼 별건에 별건 이렇게 그렇게 못하니까. 못해요. 예, 딱 집중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사실 지금 뭐 인지되는 사건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면 외환죄도 누구 뺐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생트집 잡아가지고 네, 맞아요. 태클 걸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최상목이 넘어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기소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예? 해서 지금 넘어갔고 그걸 이제 이유로 되는데 그러니까 권성동도 최상목한테 계속 우리가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이미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소한 거는 딱 그날 당일 현장에 그렇죠. 움직였던 사람들 위주로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윤석열과 이거. 네. 그래서 국무위원들 중에서 김용현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특검법으로 해갖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다들 다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단목도 막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김용현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찬성한 해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네. 특검법을 해서 그걸 가려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혹시 최상목 그때 언론 보도 보면은 반대했다라는 아주 메시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최상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약간 찬성하는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문득 지금 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하는 행태 보면 기회주의 얘기잖아요. 저는 그날 맞아요. 반대 발언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반대. 그때는? 왜냐하면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네. 계엄 상황이 되면 네. 경제가 망가질 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네. 분명히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만 말씀드린 게 뉘앙스 반대한 척인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반대는 찬성하는 근데 뉘앙스는 있지만 아니었을까. 이상민도 반대를 거기는 조금 더 미스테리인데 조금 더 봐야 되고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반대는 했어도 윤석열 앞에서 반대는 했어도 네.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네.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맞아요. 네. 지시를 누군가한테 지시해서 계엄 선포됐을 준비해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나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뭐 한번 그렇겠죠. 한번 해갖고 아니 해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아니 지시 가능성이 움직였을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지살려고 막는 거네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이 정말로 당연하죠. 맞다면 최상목은 윤석열 대통령 당연하죠. 보고 아닙니다. 수사가 확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죽을까봐. 네, 최소한 지금 범위 내에 있잖아요. 네. 지금 그날 저녁에 총 들고 네. 경비 하루 지시하고 경찰 2명 네. 그리고 군인들 네. 그리고 밖에서 외곽 지원한 노상원 네. 이 사람으로 딱 도려내 가지고 맞아요. 여기만 딱 하자 이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의힘 주장이 그거고 국민 왜 보세요. 추경호가 국회의사당 못 들어가게 네. 당사로 불렀잖아요. 당사로 다 모이라고.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추경호도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협조 요청을 받고 그렇게 네. 한 건지 이 부분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거기 그들만의 이제 만약에 상황 판단이 단톡방에서는 예. 막 와라, 그렇죠, 오라고 그렇죠. 한다, 막 되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상황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럴 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다 보였는데 상황 파악이 왜 안 아니. 되겠어요? 계엄이라는 건 계엄인데 네. 당연히 국회의사당으로 네. 가야 되는데 뭐 네, 봉쇄됐다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하니까 그런 파악이 안 돼서 당사로 불렀다고 문제가 없지만 네. 근데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야 국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게 해라 소속 의원들 네. 전화를 받고 당사를 불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란 세력이잖아요. 내란에 동조한 거잖아요. 네. 내란 가담자가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가려야 돼요? 이 부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머지 다 덮자. 네. 지금 윤석열과 여기만 도려내서 하고 그렇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만 이거는 그렇죠. 수사를 하자라는 거죠. 움직인 사람들. 네. 아니 근데 이제 최상목은 아까 잠깐 생각이 안 났네요. 네. 원내대표 추경호 같은 경우는 그때 단톡방 자체 내에서
그 당대표가 지금 당장 오라고 한다. 빨리 와라. 근데 네. 당대표는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뭐 못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당사에 모였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 들어가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윤석열이 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 그러면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봐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좀 수사가 해야 될것 지금 같아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해야 수사가 제대로 되면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 음, 이제 입건된 상황에서 네. 구속될 사람들 많을 거예요.